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직장인들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게 누구한테는 13월에 월급이 되고 또 누구한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골치 아픈 연말정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용어도 너무 어렵고 계산은 더 복잡해서 매년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복잡함을 명확한 기회로 확 바꿔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연말정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정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미리 떼잖아요. 이걸 일종의 세금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에 와서 내가 낸 가계약금이 너무 많았네? 하면 돌려받는 거고 좀 부족했네? 하면 조금 더 내는 거죠. 정말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 연말정산을 정복할 거냐면요. 딱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첫째, 도대체 내 환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부터 파헤쳐 보고요. 둘째, 그래서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실용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셋째, 가장 중요하죠.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꿀팁들을 대방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중도태사 같은 특별한 케이스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환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딱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흘러가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연말정산의 절반은 끝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단계. 일단 제 전체 연봉,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원석을 가져옵니다. 2단계.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조각칼로 이 원석을 깎아내서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이렇게 작아진 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할인 쿠폰으로 최종 세금에서 그냥 확 깎아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인데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의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원석 자체를 깎아서 작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깎이는 양이 커서 더 유리한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세액공제는요, 다 계산된 세금에서 그냥 금액 자체를 빼주는 말 그대로 현금 할인 쿠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주죠. 이 차이를 아는 게 바로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잡혔죠.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싶으실 텐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겁먹지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대부분의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몇 개 없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정보를 써도 좋다고 동의 버튼 한번 눌러주기. 둘째, 홈택스가 긁어온 자료들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안경 산 거나 월세 낸 것처럼 시스템이 놓쳤을 만한 것들을 직접 챙겨서 추가하기. 이 세 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실전 꿀팁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략, 바로 똑똑한 소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5%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 소득공제는요, 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를 채울 때까지는 어차피 공제도 안 되니까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인 거죠. 자, 그리고 그 25%를 넘겼다. 그럼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 바로 이 공제율 때문이에요. 보세요.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체크카드나 현금은 무려 30%, 2배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40%나 되고요. 그러니까 25%를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두 번째 팁은 뭐랄까, 현재의 세금도 아끼고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도 되는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 계좌를 꽉 채우는 건데요. 이건 노후 준비도 되면서 당장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액 공제 카드입니다. 이건 진짜 안 하면 손해인 꿀팁이에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 말고 다른 지자체에 딱 10만 원을 기부해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그 1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다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지자체에서 고맙다고 3만 원짜리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보내줘요. 결국 10만 원 내고 13만 원어치를 받는 셈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3만 원 버는 거죠. 이건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항목인데요. 바로 월세 공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고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거 금액이 꽤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주인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류만 잘 챙겨서 내면 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특별한 케이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죠. 제가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헷갈리시죠? 답은 명확합니다. 만약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새 회사에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퇴사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라면 이번 연말정산은 그냥 패스하시는 겁니다. 대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직접 하셔야 해요. 이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서류가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5월로 미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는데 제가 내드린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게 왜 되냐면 의료비 세액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거든요. 딱 하나만 봅니다.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냈는가.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 병원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지출로 잡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양가족 공제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맞벌이 부부 전략인데요. 두 분이 각자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공제 항목들을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최종 환급액이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전략 게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남편 소득은 6,500만 원, 제 소득은 4천만 원인데 어떻게 나눠야 가장 유리할까요? 이게 바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는 연봉 높은 쪽으로, 세액공제는 연봉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소득공제는 원석을 깎는 거라고 했죠?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깎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액공제는 할인 쿠폰 같은 거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한도를 넘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제받기 위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부터 계산법, 그리고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는 여러 가지 실전 팁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말정산이 매년 돌아오는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이시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여러 전략들 중에서 올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위해 딱 하나, 어떤 걸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